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 원주에서 21번째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단순히 강원도에서 만들어진 의료기기를 홍보 판매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AI 등 최신 기술과의 접목, 그리고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는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랫동안 한 자세로 누워 있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장애인들의 가장 큰 고민인 욕창. 지금까지는 간병인이 일정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거나 에어매트를 까는 정도가 최선이었습니다. 원주에서 창업한 이 기업은 AI 기술을 접목해 환자의 몸과 침상 어느 지점에 압력이 가장 높은지를 체크하고 데이터를 학습해 정교하게 그리고 자동으로 자세를 조정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해 50억 원의 수출 계약을 맺었고 올해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10군데 이상의 지금 바이어랑 지금 미팅이 계속해서 예정돼 있고, 그리고 저희 매트리스가 아직 상용화 전인데도 저희 일본 바이어 분들이 이 제품의 독점권을 벌써 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21회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화장품 등 관련 기업 139곳이 150여 개 부스를 꾸려 참가했습니다. 세밀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 기반 의료기기와 대화 기억 기반 AI 문진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들이 대거 선보이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과 방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State-of-the-art technology, which we are very advanced from our country, but then for the knowledge purpose and technological transfer, it is interesting for us to learn from South Korea, especially from this GMES. 참가 기업들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교류회와 국가별 인허가 절차 변화, 해외 규제 동향 등을 배울 수 있는 의료기기 규제 관련 포럼, 채용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연구 개발 능력을 높여서 혹은 연구 기획 능력을 높여서 기업들에게 직접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많은 과제들을 딸 수 있고 저희 원주가 잊혀지지 않는 혹은 의료기기의 메카라는 것을 좀 사실상 알려주고 싶습니다. 한편 원주 의료기기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전환, AI 기술 개발과 접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이에 발맞춰 산업을 고도화시켜 나가기 위해 첨단 의료복합단지 지정 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연일 계속된 비로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5%를 넘어섰습니다. 저수율이 회복되면서 시민들의 걱정도 조금은 덜게 됐고, 강릉시는 그동안 아파트에 시행했던 시간제 급수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말라 바닥을 드러냈던 오봉저수지에 비가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어제까지 강릉 지역에 200mm 안팎의 비가 내린 겁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도 강릉 왕산 일대에 적지 않은 비가 내리면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11.6%까지 떨어지며 10%선 붕괴를 앞뒀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잇따른 비로 25% 선도 회복했고 앞으로 며칠간 추가 상승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비가 왔을 때는 워낙 대지가 말라서 저수율이 11%대에서 16%대로 5%포인트 올랐지만 이번 비로 16%에서 오후 2시 기준 25%로 10%포인트 가까이 올라 훨씬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땅이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비가 왔기 때문에 저수지로 흘러든 양도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는 땅이 메말라 있으니까 네.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는 양이 많았겠죠. 이번에 비가 왔을 때는 이제 땅이 어느 정도 좀 촉촉해졌잖아요.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이 많다는 얘기겠죠. 시간제 단수와 제한급수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온 강릉 시민들도 이번 비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비가 오니까 마음이 부자된 것 같고 하늘을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고 이제 좀 한시름 덜은 것 같아요. 한편 강릉시는 저수율 상승 추이를 지켜본 뒤 아파트 시간제 단수와 제한급수 조치 등에 대해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춘천시도 기부금을 재원으로 쓰는 기금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쓴다는 취지인데 사업 초기인 만큼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시 북부노인 복지관입니다. 도복을 입은 어르신들이 태권도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고향사랑 기금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생겨가지고 내가 일로 옮겼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여기 복부에서 하고. 올해 춘천시의 고향사랑 기금 사업은 3개, 기부금 1억 8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춘천시는 태권도 사업 외에도 북산면과 동래면에 자율 방범 차량 2대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하는 지역 건강돌봄 사업도 진행합니다. 춘천을 다시 생각하고 찾게 해주는 예를 들면 제2의 고향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는 사업들을 저희가 좀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체감도는 아직 낮습니다. 자율 방범 차량은 사업 5달이 지나도록 구입 중이고 일부 태권도 교실은 아직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업비를 모금해야 하는 지정 기부 사업, 지역 건강 돌봄 사업은 모금률 달성이 안 돼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규모도 적습니다. 지난해 말 춘천시의 기부금은 약 8억 7천만 원, 지난해 누적 23억 원으로 1위인 전남 담양군의 40% 수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부터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단은 금액을 좀 키워야 된다. 세액공제도 좀 더 확대하고 법인도 좀 참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좋다라고. 춘천시는 올해 말까지 고향사랑 기부 금액이 16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쌓이면 전담 조직을 구성해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폐광 지역 생존권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선 3.3 주민운동 30주년 기념식이 하이원 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고안, 사북, 남면, 신동 지역살리기위원회는 어제 기념식에서 폐광 지역을 대신하는 석탄산업 전환지역 명칭을 선보하는 정명식을 열고 새로운 시작과 지속가능한 발전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또 30주년 기념백서 발간과 영상물 관람, 공로자 시상식 등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3.3 주민운동은 1995년 3월 3일 폐광 위기 속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생존권 투쟁으로 폐광 지역 개발 자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도내 농협중앙회 이사 선출 과정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강원경찰청이 농협조합장 사무실 4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10곳의 농협조합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춘천과 홍천 등 4곳의 농협조합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조합장들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열린 농협중앙회 강원 지역 비상임 이사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초등학생들에게 예체능 활동비를 지원하는 꿈이름 바우처 사업의 연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바우처 사업으로 발굴된 예체능 영재에게 국립공원공단의 후원으로 고교 졸업 시점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장기 장학 제도를 시행합니다. 또 예체능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공연과 전시, 창작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들의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도록 지역 축제와 다양한 행사 무대에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조성 부진의 유적 공원과 박물관 조성 기한이 조건부로 1년 연장됐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강원 중도개발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당초 3년 연장을 요청했지만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내년 10월까지 1년만 허용했습니다. 유적공원과 박물관 건립은 지난 2022년 5월 매장유산분과위원회에서 올해 9월까지 조성하는 계획이 승인됐지만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릉시가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내년까지 국도비 등 모두 26억 원을 들여 주문진 경로당과 남항진 경로당, 장애인 종합복지관 분관과 본관 등 4곳에 대해 에너지 효율을 더 높여 시원하고 따뜻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벌입니다. 한편 지난 2023년 16곳의 경로당이 선정돼 최근 사업을 모두 마쳤고 지난해 선정된 경로당 6곳은 9곳은 올 연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영월군 덕포지구가 산림청 공모사업인 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비 20억 원 중 1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덕포지구 기후대응 도시숲은 국민 생활환경 개선, 경관 형성, 휴식공간 제공 등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 중 도시 열섬 완화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 약 2년간 조성됩니다. 예정지는 새롭게 들어설 덕포지구 공공주택, 지역 활력타운, 영월경찰서와 강원 남부권 종합의료타운, 드론 테스트베드와 인접한 곳으로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학교법인 강원학원 사학비리 해결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교육, 노동,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